오늘의 책은 다니엘르 플로멘범이 쓴 여자 내 몸을 만나다입니다. 프랑스 성의학자이자 산부인과 의사인 저자가 쓴 여성의 성에 관한 전문서적인데요. 아주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니지만 이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또 재미있게 또 아주 어렵게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의 성, 또 여자 성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께는 저는 강력하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책이고요. 여성의 성, 여성의 성교육에 대해서는 좀 바이블 같은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 말고도 성인 여성분들, 일반 분들도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성은 삶의 일부이기도 하고 삶의 질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꼭 성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기 몸과 성에 대해서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성문화가 왜곡되어 있고 좋은 성, 또 성인다운 성에 그림이 없는 곳에서는 더더욱 이 책이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책을 읽으시면서 성의 그림들, 비전들을 세워보시고 삶에 정말 필요한 공부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하고 이제 비슷한 책으로는 그 크리스티안 노스럽이 쓴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나 방향은 같은 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책보다는 조금 더 쉽고 실용적이어서 교육에 적용하기는 더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이제 오늘 딸바 책방은 게스트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더욱더 오늘 책방을 풍성하게 해주시지 않을까 엄청난 기대를 하고 특별하게 정말 어렵게 스케줄을 조정해가면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현재 푸른아우성에서 학부모 교육도 여학생 교육 뿐만 아니라 상담까지 담당하고 계시는 최유연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유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어렵게 모셨어요. 참고처럼 기다려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세 번의 스케줄을 변경하면서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 지금 성교육 강사를 하시고 계신다는데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아, 네. 저는 지금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요. 또 맞춤 교육을 하면서 우리 여자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있어요. 푸른아우성에서 2018년 2월부터 다시 여자 캠프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여자 캠프들도 진행하면서 우리 현장에 있는 목소리들을 많이 들으면서 많은 친구들 만나고 있고 또 상담도 시작해서 개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그 성적 문제나 어려움들에 대해서 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거의 한국 여성들의 성을 다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담당하고 계시는데 그러고 싶습니다. 네. 여학생들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주로 몇 학년 좀 하고 계실까요? 성교육의 시작은 4학년 이상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4, 5, 6학년 이상 친구들 그리고 중학생 친구들도 지금 만나고 있는데 고등학생 친구들은 만나고 싶은데 이 기회가 없네요. 네.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 선생님 사실 직업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성교육 강사라고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분은 구동희 선생님밖에 많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특이한 직업일 수도 있는데 이 직업을 어떻게 좀 선택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시초는 결혼 때문이었고요. 시초.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한국의 여성들이 결혼을 한가 동시에 그 출산, 육아와 함께 가지고 있던 그 이력을 다시 바꿔야 되는 전환점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거기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재능을 너무 이제 숨기기 아까워서 이제 프리랜서로 원래 성교육이 아니라 그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또 직장 내 예절 교육부터 하고 있다가 제가 알고 있는 성은 도대체 이게 아닌데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러 나가면은 사람들이 모두 다 쥐죽은 듯이 눈을 마주보지 않고 있는 그런 죄의식 그런 걸 느끼면서 내가 생각하는 성은 정말 이런 게 아닌데 참 재미나고 신나는 건데 이걸 좀 근본적으로 파보자. 그렇게 해서 다시 아우성과 인연을 맺게 됐고 거기에서 근원적으로 풀리지 않던 성에 관련된 많은 궁금증이나 또 진정한 해결 방법을 찾아가면서 지금 너무너무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성에 원래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 이 분야에?
가만히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서 돌아보니까. 네. 그때는 제가 왜 그런지를 몰랐죠. 모르고 그냥 저는 그냥 남자를 좋아하는 아이 뭐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성적 에너지가 굉장히 그 강한 사람이 아니었나 호기심도 많고 그러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고 더 네. 선생님하고 나눌 얘기들은 뒤에서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책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먼저 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책을 안 읽어보신 분들도 좀 머리에 전체 책 구성을 좀 그려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은 총 7장의 챕터로 나누어져 있고요. 1장부터 5장까지는 핵심 주제가 이제 아이들이 부모와 또 조부모처럼 이제 양육자들의 성 위에 자신의 성을 만들어 간다는 게 이제 핵심 주제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가정 내에서 부모가 서로를 이제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 성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 또 아이의 성 혹은 아이의 성행동 또는 성기를 대하는 태도나 눈빛이나 정서를 아이들이 흡수해서 거기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게 이제 핵심이고요. 이제 저자는 이렇게 성이 기본적으로 형성된다는 걸 강조하면서 딸의 자녀의 연령대별로 부모가 꼭 해줘야 되는 성교육의 중심들을 구체적인 대화문과 함께 제시를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여자 성교육의 핵심은 부모가 딸을 쾌락의 성 또한 즐거운 성 성인다운 성을 만들어갈 주체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라는 게 좀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다운 이 즐거운 성을 살아갈 존재로 대하고 축복해준다는 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자궁이나 질을 이야기할 때 생명을 만드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쾌락의 기능도 같이 설명해줘야 되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6장과 7장에서는 본격적인 성관계 또 성적 즐거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성관계의 몸 감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존재적 차원 또 관계적 차원까지 좀 다층적으로 좀 성관계를 그리고 있어서 굉장히 통합적으로 보고 있다는 게 좀 흥미롭고요. 이렇게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야기가 흘러가는지 좀 머리에 그려보실 수 있게 챕터별로 좀 제목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1장은 여자는 자기 엄마를 사랑하듯 남자를 사랑한다. 2장 살아있는 성기 그 역동적 해부학. 3장 열정의 장애물 만성질환. 4장 여아의 성적 구조 엄마의 죽음 앞에서 딸은 소녀성을 탈피한다. 5장 산부인과적 계복. 6장 욕망. 7장 성관계란 무엇인가 입니다. 이렇게 챕터별로 이제 얘기를 좀 읽어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들 또 제가 선생님께 묻고 싶은 얘기 실제로 성교육할 때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도 듣고 또 제가 질문들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이 책 전반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책의 느낌이나 그 이 세상의 지식 중에서 내가 모르는 것이 훌륭한 것 또는 훌륭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의 유일한 것이 여성의 성의 지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명언이 네. 명언이 근데 명언이 쏟아지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느끼기로는 이 세상의 지식 중에서 알아서 손해될 것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그것이 도둑질의 기술이라 하더라도 도둑질을 잘하는 기술을 잘 알아서 내가 도둑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남성의 성지식은 약간 예외인 것 같고요. 여성 자신의 성지식을 알거나 많이 알고 많이 느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사회적인 관념 속에서 잘못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목부터가 참 재미있잖아요. 여자 내 몸을 만나다. 실상은 모든 여자들이 자신의 가슴도 만질 줄 알아야 되고 자신의 성기를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을 하면서 친구들한테 너희들 가슴을 만져본 적 있어? 너희들의 뭐 성기를 본 적 있어? 그러면 그때 그 보는 눈빛이 아주 웃기거든요.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앉았어 하는 표정으로 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하는 것이
너희들의 몸의 주인은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너희들의 몸의 가정에 대해서 모르면은 그것을 누가 알려준다고 생각하니? 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달라지는 그 눈빛이 조금 느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이 성에 있어서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이 여성의 성이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여자들이 더 많은 성적인 그런 이중적인 관념 때문에 사실은 여성이 고통받고 있거든요. 여성도 더 많이 느끼고 싶고 재미나게 살고 싶고 또 성의 주체는 몸이 다르기 때문에 여성이 어쩌면은 주체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부모님들이 읽었을 때 아직 우리 그 어린 친구들이 읽기에는 좀 어렵고요. 부모님들이 읽었을 때 아하 나의 성 인식이 자녀한테 고스란히 인식되는 부분을 굉장히 잘 설명해놨기 때문에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앞에서 이 책 관심 있으면 읽어보실 수 있고 아주 어렵지 않다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사실 뻥이고 사실 좀 어려워요. 좀 철학적이고 되게 네. 이게 경험으로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100이라면 저는 한 10, 2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고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거고 사실 두고두고 보면서 정말 경험하고 쌓여가면서 계속 다 이 책을 이해하고 싶고 다 내 걸로 만들고 싶다. 사실 좀 그런 책이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책을 이제 학부모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고 네네. 이제 아무래도 이 내용 때문에 그렇게 네네. 얘기하셨는데 저는 학부모님도 괜찮지만 이제 성을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 20대 이상이라면 오히려 처음 성을 시작하기 때문에 좋은 성 또 배운 적이 없으니까 이 책을 꼭 좀 잘 시작할 수 있으면 또 의미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하고 20대든 30대든 학부모님들은 이제 각자에게 다가가는 의미가 되게 다를 것 같아요. 이제 학부모님이시면 내가 딸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나를 좀 분석해 보시는 계기가 되실 것 같고 어떻게 성교육해야 될지 관련된 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별로 굉장히 다른 의미의 것들을 좀 줄 수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는데요. 아까 20대 이상의 여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의문 중에 하나가 이 저자는 도대체 어떤 성의식이 있었을까? 왜냐하면은 쓰여져 있는 문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지를 내어준다, 남성을 받아들인다. 그것이 사실은 요즘의 일상으로 만나는 20대들은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개방되어 있는 성들이 더 많이 있어요. 네. 아마 20대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런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걸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성에 있어서 굉장히 수동적인 분이셨거든요. 본인의 존재 자체가 1940년도에 유대인들한테 뭐 잡혀가는데 아기가 있는 집안에서는 그 집에 뭐 남자나 누구를 데려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데려가지 못하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다고 본인이 계속 그렇게 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 성인식을 있다가 물론 직업도 산부인과 의사이긴 했지만 결혼도 한 번 하고 거기서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성적인 각성을 못 이룬 사람이에요. 같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행한 삶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40대가 되던 어느 날 남편이 계속 두 번째 남편이죠. 두 번째 남편이 계속 나는 여자랑 살지 않는 것 같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어느 날 뭐 이 남편이 쥐약을 먹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격렬한 성적 행위를 남편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성적 각성을 이루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오해할 부분이 있는 것이 우리는 원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를 할 때 굉장히 슬로우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천히 하고 몸의 감각을 느끼면서 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격렬하게 했더니 자기는 성적인 각성을 이뤘다.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은 그럼 이 남편 입장에서는 천천히 하니까 각성을 못 이뤘는데 성적 쾌락을 못 느꼈는데 많은 물량을 투하하니까 굉장히 세게 하니까 이거 성적 각성을 이뤘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문구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이 여성분이 이때 어떤 심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내가 성을 이렇게 수동적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느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 변화의 자체가 이런 성적 각성을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이분의 삶은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40이 되어서야 여성의 진짜 아름다운
극치감을 느낄 수 있는 성의 각성을 이뤘다는 것은 같은 여성으로서는 충분히 더 즐겁게 지낼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이분 이제 서문에서 이분이 어떻게 태어났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성이 억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속에서 이제 사셨고 그러다 이제 40대 이후로 이제 관점이나 어쨌든 성생활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신 분들이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이제 뭐랄까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 성이 과정으로 느껴져서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좋았고 사실 여성이 수동적으로 그려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하고 저랑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요즘 여자 뭐 20대 30대가 되게 조금 더 나이가 어릴수록 개방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또 좀 생각이 다르거나 겉으로 보이는 개방성하고 실제 그 관계로 들어갔을 때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갔을 때는 또 다른 모습이 과거 같은 오히려 그런 모습이 또 펼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뭔가 혼전에 대해거나 아니면 동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유로웠지만 실제 그 둘의 관계에서는 과거와 같은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나온 오히려 그래서 지금의 20대나 뭐 30대여도 누군가에게는 접목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약간 여성의 뭐 그런 쾌락이 어떤 역할을 남자에게 주고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얘기해줘서 저는 오히려 둘 다 이렇게 높이는 둘 여자와 남자의 역할 둘 다 강조해서 딱히 더 수동적이라고 느끼진 않았어요. 근데 이런 것들 자체가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요즘으로 보면 이거 자체가 약간 올드하게 느껴질 수 있다. 요거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은 좀 많이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논쟁적인가 궁금하시면 이 책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도 굉장히 다양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가정 내 성격을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릴 때 엄마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제 감각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학교에서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성과 또 생명, 죽음 이런 것들의 가치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성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받았던 성교육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선생님의 가정 내 성교육 혹시 있으셨는지? 여러분들께 희망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성교육을 오히려 아주 안 좋은 쪽으로 받은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엄마한테 받았던 그 성교육의 내용은 좀 충격적인데 얘기해도 되나요? 남자의 요강바지가 되지 마라. 사실 이 내용을 지금도 이렇게 곱씹고 얘기하면은 엄마의 성적 개념 자체가 본인의 삶이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굉장히 재미있고 재기발랄하게 살고 있거든요. 그것은 커서 제가 찾아가는 성에 의해서 다시 성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집에는 딸이 셋이고 아들이 하나인데 위에 딸 셋의 걱정이 되게 많으셨어요. 게다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 밑에서 수동적인 어머니로 사셨기 때문에 엄마 또한 짧은 치마 입고 다니지 마라. 모든 것이 그 여자의 잘못인 것 마냥 이야기를 하셨죠. 네가 그렇게 입고 다니면은 남자들의 뭐 성적인 욕망을 부추긴다. 뭐 그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런 걸 들을 때마다 굉장히 싫었어요. 막연히 아닌 건 아는데 내 욕구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싫었었어요. 그래서 엄마의 말은 그냥 무시하고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싶을 땐 다녔고 남자 만나고 싶으면 만났는데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기류 자체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하고 여성이 더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는 있었어요. 지금도 영향을 꽤 미쳤다고 생각하시나요? 선생님 이제 꼭
성에 대한 감정이나 성에 대한 느낌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은 좀 극복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30대 초반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 삶에 영향을 미쳤죠. 제가 첫 남자를 선택한 기준도 제가 잘못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사귀어야 된다. 그런 기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그런데 충분히 각성하면은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0대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굉장히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고민을 통해서 제 삶을 한번 재정리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니다. 더 많이 알자. 오히려 제대로 알아버리자. 더 행복하게 살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가정교육, 가정 내 성교육?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아마 다른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선생님은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하시냐 이런 뭔가 비법이나 팁이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뭔가 사례라든지 좀 잘 됐다거나 네네. 뭐 이런 게 있으실지. 네, 있죠. 저는 우선 성에 굉장히 수동적인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괜찮으신가요? 이렇게 얘기하셔도. 여보 들으면 안 돼. 살고 있고요. 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사실은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최적의 환경을 제가 실험까지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은 유아부터 시작해서 초등 저학년이기 때문에 특별한 성교육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에서 받았던 소중하다는 관념 때문에 엄마가 조금만 이렇게 앉았는데 팬티가 보인다 그러면은 저보다 딸이 더 난리예요. 엄마 소중한 부분을 왜 남한테 보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마땅히 보여야 되는 사람. 가족끼리는 괜찮아. 이렇게 희석해주는 오히려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요. 아들 같은 경우에는 성에 있어서 무감각한 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들한테는 오히려 성적 스킨십 많이 안아주고 성적 스킨십이 이상한 거 아니고요. 많이 안아주고 몸에 좋은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배꼽도 자기가 좋아하면 까르르 이렇게 만져주고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도 지금 유아기이기 때문에 자기 고추 가지고 많이 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재나 타치하지 않고 자기의 고추에 탐닉할 수 있도록 시간도 주고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하는 것에 산 증인을 우리 아이로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들이 특히 유아 때 자위를 많이 하는데 자위를 왜 못하게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엄마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내지는 유치원에 가서 밖에서 하게 될까봐 안에서도 아예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는 어디서 하든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언제든 할 수 있다는 그런 보장받은 내용이 있으니까 집중하는 것도 없고 놀다가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또 가다가 뭐 그냥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제가 몸으로 체득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직 밖에서 한 적은 없나요? 혹시 사람들 보는 아들은 아직 없고요. 딸은 그때 그 병원에 갔는데 아들 때문에 병원에 갔는데 딸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다리를 척 벌린 상태에서 굉장히 열심히 탐닉하길래 그때 제가 굉장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당한 적은 있었지만 불러서 이제 우리 사탕 먹으러 갈까라고 해서 했던 적은 한 번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들이 왜 밖에서 하면 굉장히 당황하시는구나도 느꼈지만 딸한테 이야기했어요, 솔직하게. 괜찮은 건데 밖에서 하면은 너를 이상한 아이로 볼 수도 있어. 왜냐면 똥을 좀 아무데나 누는 아이 같거든. 이렇게 재미나게 얘기하면서 집에서 해라고 했어요. 또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일은 없었었어요. 이 책에서도 유아자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네.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그 선생님 뭐 이제 속옷 같은 게 보이면 딸아이가 와서 이제 소중한 것이 보여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그게 그 아이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게 어때요? 그냥 덤덤하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되게 좀 많이 몰입해서 좀 과하게 반응하는 건지 어떻게 좀 분위기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하게 반응하죠. 속옷 입은 부위는 절대로 만지거나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오히려 유아의 성교육이 우리 딸 같은 경우는 잘못 발현되는 것 같아요. 좀 과한 느낌으로. 네네네. 소중한 것은 저는 코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머리카락도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과 똑같이 그냥 가거나 왜냐하면 강조하지 않아도 나중엔 어차피 그 부분이 소중하다는 걸 스스로 체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아의 성교육에서는 절대로 소중하니까 남한테 보여줘서도 안 돼, 만지고 해서도 안 돼라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관계조차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저희 딸을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보통 성폭력 교육할 때 나오는 건가요? 네, 아니면 맞아요. 성폭력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할 때 소중한 부분은 친구와도 나누지 않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나 소중하다는 것이 너무 강조되었을 때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제 유아자위 얘기를 해볼 건데 아마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시고 네. 잘 안 되고 네.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유아자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아자위라는 말만 들어도 사실 좀 너무 싫긴 해요. 유아랑 뭔가 잘 안 어울리는 자위라는 말이 같이 붙어버리니까 자위하면 뭔가 저한테 떠오르는 느낌은 약간 음란물을 이렇게 드라마 같은 음란물을 보면서 남자들이 자위를 하는 거를 뒤에서 엄마가 문을 통해서 보는 뭐 이런 장면이 네. 떠올라서 굉장히 싫은데 그게 유아라고 붙으니까 너무 싫고 내 애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정적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네네. 사실 저는 그래서 좀 단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어쨌든 네. 아니요.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유아 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자기 자위를 하느냐, 저 무엇을 본 걸 아니냐 그런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발달 과정상에 어쩌면 자연스럽게 넣어야 되는 과정이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이건 유아 자위가 아니라 그냥 몸놀이, 쾌감놀이, 쾌락놀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우리 몸 중에서 만졌는데 이렇게 커지고 재밌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어요. 콧구멍은 그렇게 후분다고 해서 콧구멍이 커지진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만지다 보면 어라이 이렇게 재밌어서 계속 만지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름부터 바꾸자. 몸놀이. 몸놀이로? 네네. 유아 몸놀이로? 유아 몸놀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유아 자위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이 책에서는 그 아이들의 그 행동을 할 때 그 감각으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어머니가 표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냥 모른 척하거나 그냥 두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거기를 만지면 좋은 느낌이 나는 곳이야 라고 해주는 것이 여자로서 앞으로 또 성적인 존재로서 살아갈 것에 대한 존중이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들이 오히려 안심하고 충분히 진정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실상에서 어머님들이 자기 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가 자기 몸놀이를 하고 있을 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힘드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괜찮아, 재밌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어머니들이 실제로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현실에 맞는 것은 그냥 모른 척하거나 가만히 내버려 두는 방법이 가장 그 베스트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더 좋은 방법은 있죠. 여기에서 말하듯이 성적인 쾌락이 느끼는 기간으로서의 오히려 설명이 아이들한테 더 좋다고는 얘기는 했지만 실상이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문이 있기는 해요. 이 방향이 프로 나우성에서 지금 유아자위에 에서 얘기하는 것과 좀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아니면 보통 같다고 일치하죠. 네. 저희는 아이들이 유아에 있어서 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교육 따로 필요 없다. 자기가 온몸으로 느끼는 성을 좋은 것이라고 느낌표 찍어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성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모른 척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히려 알기 때문에 왜 저러나라는 잘못된 시선으로 보고 하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거기 들어가면 벌레 들어간다, 아야 들어간다. 어떤 엄마는 수술해야 된다. 거기를 만지면 거기를 수술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르면 가장 좋은 성지식이었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거라는 말을 차마 입에서 나오지 않으면은 할 수 있는 건데 하도록 내버려 두자 몸놀이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맞는 거죠. 푸르나우성과. 그래서 푸르나우성과 같은 방향이라고 네, 같습니다.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엄마가 참 저한테 참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성에 관련해서 알려줘야 되지만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왜냐하면 아이는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로부터 사랑을 느끼면서 그
아주 전적인 보살핌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랑의 첫 번째 기초를 쌓아가고 그러면서 남자를 만나서 엄마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그 성적으로 확 나가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죽음도 이야기해 주자는 이야기. 왜냐하면 우리가 언어로서 이야기하게 될 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말 속에서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같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성은 항상 죽음과 붙어 있거든요. 생명은 죽음과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가 동시에 죽음과도 이야기했을 때 내가 누군가를 떠나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지 않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제가 제 성을 생각할 때는 그냥 똑 떨어져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뭔가 내 성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렇게 되게 폭넓게 수평적으로도 보게 했고 나의 엄마, 조부모 이렇게 수직적으로 앞으로 만약에 내가 딸이나 아들을 낳는다면 그렇게도 수직적으로 좀 생각해보게 해서 되게 폭넓게 좀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 부분도 여기서 있었네요. 이제 성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지고 또 사춘기에는 이렇게 발달하고 또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또 부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나중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여성의 뭐랄까 긴 인생으로 봤을 때 어떤 큰 그림을 좀 볼 수 있게 돼서 지금의 저도 이해할 수 있고 과거에 저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게 좋았어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이제 뭐 옛날에는 뭐 피임이 발달되고 나서 이제 결혼관이나 연애관이 바뀌었다는 그런 점도 좀 재밌었고 또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적 쾌락이나 극치감에 관해서 여자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못했던 할머니 또 증조 고조 할머니들은 이것은 재난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이건 재난이에요. 인간 여성으로서 살면서 굉장히 느낄 수 있는 성적 극치감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엄마로부터 내지는 할머니로부터 내지는 다른 여성으로부터 정말 안정적인 느낌으로 듣게 될 때 이 아이는 성을 굉장히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것은 재난이에요. 재난. 네. 근데 지금 뭐 세대가 되게 다양한데 누구 하나 성교육을 제대로 받은 세대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우리부터 해야죠. 이제. 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어린데 이제 중양육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또 어떤 아이들한테 물론 좋은 유산도 많이 남겨주시겠지만 혹시 성적으로 좀 과거의 생각들이나 좀 우리가 이제 뭐 통념이라고 하는 것들에 좀 사로게 잡혀 계신 분들이 영향을 어떻게 미칠까 라는 생각도 좀 이 책을 보면서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여기에서요, 그 아이한테 어느 날 아이들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런 자기의 과거사를 굉장히 알고 싶어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쓰면 좋은 내용일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우리는 너의 존재가 없을 때부터 너의 존재를 기다려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를 기다리면서 너를 만들어왔다.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태어날지 딸이 태어날지도 모르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가정을 이루면 자식을 낳게 되는 과정에서 그 누군가의 자식의 존재는 있었잖아요. 그 존재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주고 나는 네가 생기기도 전부터 너를 기다려왔다라는 그 내용. 또 부모가 합의하에 출산했을 때 그 아이가 느끼기에는 부모의 역사 속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굉장히 호의적,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부모가 합의하지 않고 뭐 어쨌든 계획하지 않았거나 이런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이 무의식 중에 아이한테 준비되지 않은 그 내용으로서 전달되어서 아이가 자기의 안정적인 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안이 좀 약해지는 부분을 오히려 우리가 각색해서 얘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자식이었는데,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로 자란 케이스인데 저희 아빠가 딱 아이 한 명만 놓고 싶었는데 그게 아들이었어요. 근데 저희는 딸만 줄줄이 셋났는데 제가 둘째 딸이잖아요. 그래서 은연중에 듣던 말이 내가 너를 낳지 말았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아빠 엄마 둘 다 하셨어요. 굉장히 애먹이면서 컸거든요. 네.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 제 존재감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느낌을 많이 들었었어요. 누구든 태어난 것은 내 의지는 아니었지만 태어났던 내 존재에 대해서 누군가가 너를
너의 존재가 없을 때부터 너를 기다려왔다. 그래서 너는 그런 아이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존재감은 굉장히 높아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는 저한테 있어서 제가 더 깊숙이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역사가 있다면 좋은 걸로 바꿔서 바꿔서라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임신부터 먼저 해서 결혼한 케이스. 근데 이게 좋을 때는 애한테 좋게 얘기하지만 너 때문에 내가 결혼했잖니 이런 얘기를 듣게 될 때 아이는 그런 느낌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탄생 과정에 대해서 엄마 아빠가 잘 준비했고 그쵸. 어떤 마음을 기대했는지 이야기를 준비해 놓으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뿌리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안정적으로 그래 나는 엄마 아빠의 충분한 지지 속에서 자란 아이야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엄마 아빠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라고 했을 때 엄마 아빠 마음속에 있었다고 했나? 그게 되게 저도 되게 맞아요. 감동적으로 기억에 남았던 것 같고 엄마 아빠 내가 어떻게 생겨서 계속 물어볼 경우에는 그렇게 대답해 주는 것도 이제 아이가 너무 어려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정정한 남자가 만나는지 좀 설명해 주기는 힘들 때 그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저는 이 책을 만약에 추천한다면 누구한테 추천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좀 성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뭔가 고통스럽다 이런 분들, 가끔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피임도 하고 이 상대 남자친구도 사랑하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 이 성관계가 잘 되지 않고 몸이 굳고 뭔가 하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산부인과 가서 뭐 검사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뭐 받아보면 다 정상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얘기 속에서 이런 분들이 이제 과거에 나는 되게 개방적이고 내가 나의 의지를 들여서 성을 잘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그 아래에 처음 아이가 내가 자라고 뿌리 내리는 성적 토대가 굉장히 부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서 정말 이런 사례라면 정말 나한테 뭔가 힌트가 되는 부분들 좀 나의 뿌리가 어디 있을지 나의 성 감정은 정말 어떤지 좀 점검해보고 자기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만한 좀 조언이나 좀 이런 것들이 있으실지. 많은 여성분들이 실제로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로 그 병리학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성적인 그 어려움 좀 질염이라든지 뭐 방광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고 자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이런 성적 히스토리들이 다 있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나 여성성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거기에서 탈피하지 못했거나 그런 사람들은 여성은 그 몸으로 다 나타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뿌리를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실은 여성들도 욕망이 있죠. 인간은 누구나 욕망이 있죠. 근데 그 욕망을 자연스럽게 표출하고 퍼뜨릴 수 있을 때 사실은 굉장히 재미있는 성관계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왜 통합하지 못하고 그 부분을 표출하지 못할까? 이것 또한 우리 자체가 억압하면서 그 부분을 표출시키는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시켜버리도록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그런 시대에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재밌게 살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문제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오픈하면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욕망하게 될 때 오히려 대등한 관계에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정말 재미있는 성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욕망하는지부터 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최유연 선생님한테 가셔서 성을 배우셨고 좀 오세요. 전수를 좀 받으시고 네네네. 여기서 그 인상적인 말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 전수되어져가지고 그렇죠. 약간 무형문화재처럼 거의 성도 1호 할까요? 1호? 아름다운 문화이기 때문에 전수되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사실 전수받을 곳이 없어서 좀 긍정적인 건강한 좀 이 장에서 좀 그런 장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성이 뿌리 내리고 있는 토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래서 이제 부모 또 조부모 이렇게 나가는데 네. 개인의 이 성문화라는 것이 한국 성문화와는 또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있는 한국 성문화는 좀 어떤가 네. 그걸 좀 잠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한국 성문화에서 되게 특징적인 거 아니면 좀 한국 성문화는 내가 봤을 때 이렇다. 혹시 이렇게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지. 네, 있죠. 저는 그 주부이기 때문에 그 아줌마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아줌마들이 다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말이 성이 재미가 없대요. 왜냐면 제가 성교육을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성교육을 잘하는 팁을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교육을 잘하는? 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성교육을 잘할 수 있는 성교육 팁을 알려달라 그러는데 그러면은 제가 자기가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다. 그러려면은 본인 부부간의 성생활이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성생활이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없이도 살 수 있다. 돈만 벌어다 주면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봤더니 물론 성은 모든 것에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아빠들은 집에서 아내들과 재미나게 놀 시간이 없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쳐들어오는 야한 동영상이 성인 것처럼 인식되고 그런 거에 있어서의 성기는 조선 천지가 성기고 조선 천지가 몰카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성기 중심의 사고가 너무 박혀져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성이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이 책을 읽었을 때 불편하신 엄마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벌써 어린아이한테 성기의 쾌락을 알려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의 관념으로서 그 몰카나 이런 야동에 나오는 그런 성기적인 개념으로서 이 책을 읽으면 굉장히 불편한 단어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뭐 어린아이한테 성기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곳이야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우선 탈피해봐야 된다. 그럼 우리가 내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재미난 성이 무엇인가를 고민 한번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럼 계속 이렇게 살 거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재미있느냐? 재미없다면은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까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고민하는 그 시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니즈 자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있는데 세상에 하도 미투도 많이 터지고 몰카도 많이 생기고 막 애들은 스마트폰에 막 난리가 나지 이러니까 니즈는 있는데 방법을 좀 모르는 것 같아요. 요때 공부하면은 아주 재미난 성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해봤어요. 해보세요. 네. 이게 지금 아이들 키우고 있는 40, 50대 네. 여성분들을 향해서 이 니즈라는 게 네. 과거엔 없었는데 지금 현재 분들의 이제 새로 생긴 네. 저희가 딱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 네. 왜냐면은 우리 엄마들 세대에서는 그냥 이것이 삶인가 보다라고 그냥 느끼면서 살았다면은 저희는 그 변천의 시기. 변천한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뭔가 꿈틀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것을 추동하는 능력, 그 요인이 또 자녀잖아요. 부모가 자녀 아니면은 사실은 막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트레이닝 하면서 하기가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자녀한테 지금 올인되어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때 자녀한테 뭔가를 제대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 김에 한번 연습 한번 해보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또 내가 또 재미있으면요. 자녀의 성생활 되게 재미있어요. 그게 바로 팁이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성이 굉장히 무섭고 어렵고 성교 중심 막 폭력 예방 교육만 되면 조심해라. 저희 엄마처럼 뭐 요강바지가 되지 마라. 그런 소리는 하시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얘들아 성이 진짜 재밌는 거란다. 어떻게 재밌는 건지 아니? 라고 얘기해 주실 때 아이들은 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의 잘못된 성문화에 빠져 있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럼 재밌는 것을 하려면은 알아야죠 먼저. 근데 뭐 유학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남편이랑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하면 다요 그냥. 둘이 그냥 서로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세대이신 것 같아요. 네. 새롭게 성을 만들어 가실 수 있는 네. 또 자녀들을 양육하셔야 되는 입장에 있으신.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또 좋은 성을 알려주시고 또 성역하기 위해서 그 김에 내 성도 먼저 같이 그렇죠. 점검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좀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네. 저희가
그 뒷코너에서 오늘의 엔딩이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책에서 가장 흥미롭거나 중요한 부분을 낭독해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혹시 선생님께서 이 부분은 딴 건 다 아니고도 이 페이지는 혹시 꼭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소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으실지. 아, 네. 저는 욕망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여성이 실제로 자신의 욕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그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보면은 168페이지에 여성이 힘들어하는 또 다른 단절은 에너지 차원의 단절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즉 머릿속의 생각과 머릿속에 내가 욕망하는 생각과 또 심장 속에서의 감성, 심장 속에서 일어나는 내 욕망과 또 성기에서 일어나는 내 감각들을 통일시키게 될 때 진짜 욕망하는 여성이 될 수 있다. 즉 머리와 가슴과 내 성기까지 다 연결하는 욕망으로 통일하게 될 때 진짜 성의 문이 열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부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네, 168페이지라고 하셨죠? 네네. 아, 네. 여러분들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저희가 좀 책 얘기를 선생님하고 같이 좀 해봤는데 선생님 이제 오늘 팟캐스트 참여하신 소감을 좀 들어보고 이제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바쁘셔서. 긴장 많이 했는데 재밌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뭐 밤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네. 한마디 좀 해주시고. 청취자 여러분. 네. 실제로 성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어렵지 않아요. 이미 재료도 준비되어 있어요. 내 몸. 그리고 이미 그 마음도 준비되어 있어요. 내 마음.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이제 생각만 준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통합시켜서 열렸을 때 정말로 재미있는 성생활 할 수 있고 이 성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자녀가 있다면 지금 자녀에게 또 없다면은 향후에 내가 만들 그대와 또 내 아이들에게 좋은 성을 연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재미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윤 선생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책 또과 함께 선생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방송 보시고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장 큰 후원은 응원 댓글입니다. 긴급 상담이나 궁금한 성상담은 검색창에서 박정자 상담실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